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외교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변 이웃과 그다음에 사업과 그리고 그 인간관계, 인척관계,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가, 솔로몬이 어떻게 주변 국가의 관계를 맺었는가, 이 내용이 사실은 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있고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나라의 특징은 이 외교 관계가 주변 국가의 그런 관계, 그리고 동맹 국가의 관계, 자 이런 관계를 잘 맺으면 그 나라는 참 평안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풍족하게 먹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먹고 가족과 함께 지내면, 그리고 거할 집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주변과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이 있죠. 위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쿵쾅거리고 걸어다니고 걸음걸이가 크게 들리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뭐 이렇게 신경이 무딘 사람들이야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이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층간소음에 굉장히 반응을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성이 있지만, 또 어떤 나라는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나라가 편치를 못하죠. 여러분, 과거에 이 중국의 그 사드 포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북한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핵무기 미사일 방어 체제인 사드를 배치했을 때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물건 수출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불매운동을 벌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다 망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외교 관계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생각하고 보복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랍과 외교적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한 거는 바로 이 외교 관계를 참 잘 설정을 하고 외교 관계를 잘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성공하려면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지, 그 사람을 적으로 돌린다든지 내 주변의 이웃의 사람을 이렇게 민감하게 대한다든지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자기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민감한 관계로 설정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부드러운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굉장히 살고 죽는 문제로 민감하게 생각하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도 이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생각 내 생각 다 다를 수 있죠. 다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니까, 한 식구니까, 피를 난 형제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모여서 밥 먹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족관계에 이념이 개입했다, 사상이 개입됐다, 무슨 공산주의가 개입이 되고 민주주의가 개입이 되고 이러면 말이죠,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민감하지 않게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자꾸 생각을 하면 파탄이 나는 거죠. 솔로몬이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바로 이 주변에 있는 그 국가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엄청난 파워를 가진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그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런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거느리면서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다윗 같으면 말이죠, 다윗 같으면 군대를 몰고 쳐들어가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전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 관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두로왕 히랍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시기를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임금님께서 이 건축 자재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백향목, 나무 목재와 그 다음에 이 다듬은 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대왕께서 우리나라에 그것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배 천배로 갚아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필요한 식물, 곡물을 저희가 대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협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받고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이게 외교 관계예요. 외교 관계라고 하는 건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받고 이게 이제 외교 관계라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현재 외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중국이라는 대국이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 엄청나게 그 압박을 했죠. 수도 없이 침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수나라, 뭐 당나라 할 것 없이 나라가 세워지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근세에 이르러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뭐 이 나라가 세워지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나라 쳐들어왔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그 거대한 국가 중국과 싸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민초들이 고통과 고생을 했죠. 이렇게 강대국이 옆에 있으면 이 약한 나라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본도 말이죠. 섬나라가 다 쪼개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풍신수길이 그냥 나라를 전체를 일본을 통일을 해버렸어요. 일본 통일하니까 거대한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군대들을 다 징발해가지고 바로 우리 조선으로 침략해온 게 바로 그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지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교거든요. 얼만큼 외교력을 우리가 발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 태평양 넘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나라예요. 우리 주변국이 아닙니다. 바로 주변국이 아닌 미국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게 엄청나게 많은 원조와 협조를 해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의 5년 동안이나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6.25 전쟁 이전 1945년부터 미군이 주둔했다가 그 다음에 소련군도 물러가고 미군도 물러가고 이제 남북한이 서로 이제 그 화합하고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통일과 화합보다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소련도 미국도 우리 땅에 일본도 아무 이런 어떤 그 외세의 침략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통일이 되고 나라의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니까 또다시 외국 군대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운명이라고 하는 게 매우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나라가 지금 평안한 나라 같이 보이지만 지금 현재 이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냉전 사태, 신냉전, 제2차 냉전 사태로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로 그 냉전 한 폭판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때 바로 이 국제외교를 어떻게 잘하느냐, 얼만큼 외교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평안해지느냐 아니면 또다시 6.25 전쟁과 같이 또다시 이 한일합방 되어서 일제시대와 같이 또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그런 그 시대에 그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투 국가로 가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성전을 건축한다. 이거는 사실상 매우 중대한 업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이 부족할 때, 자신이 가진 게 없을 때, 이때 주변국에 바로 원조를 요청하는, 그리고 협상을 하는, 그리고 동맹을 맺는, 자,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집안이 잘 될 집안인가 못 될 집안인가 뭘 보면 아냐면
형제간들이 싸우고 있느냐, 분쟁을 하느냐, 아니면 형제간들이 다 서로 도와가면서 바로 의리를 지키느냐, 이 관계 보면 금방 알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이게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보면 알아요. 이 나라가 주변국가 외교 관계를 잘 맺느냐, 아니면 외교 관계가 엉망진창이냐, 이거 보면 그 나라가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금방 압니다. 여러분, 가정과 국가뿐이겠습니까? 바로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주변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주변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힘듭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주변과의 관계를 잘해야지, 주변과의 관계를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기르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얼마큼 잘하느냐,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업하는데 주변 관계가 좀 어렵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건 내가 뭔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삼성그룹이 세계적 그룹이 된 거는 이건 회장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모든 생각을 다 바꿔라 하면서 이 경영의 혁신을 일으키면서 이 관계성, 세계적 글로벌 관계를 맺으면서 삼성그룹이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가지고 전자제품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연구실에서 그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내라 하면서 이 변화를 가져온 거죠. 항상 그 생각이 굳어져 있고 경직되어 있으면 전혀 발전할 기미가 없어요. 솔로몬이 오늘 두로왕 히랍에게 매우 중대한 외교적 결정을 내리는데, 이 외교적 결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두로왕 히랍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습니다. 완전히 돌멩이와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멩이와 사막의 이런 그런 국가에 그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그 필요한 그런 건축물에 이 나무를 목재를, 그리고 그 좋은 양질의 그 화강암과 이 돌멩이를 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교적 노력으로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그리고 좋은 돌이 있는 그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랍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죠. 이게 이제 외교적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나라, 못 되는 나라, 망하는 나라와 잘 되는 나라, 그거는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외교적 노력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현재 주변 강대국들이 원하는 게 뭔가, 저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지금 이 나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중국의 패권주의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중국이 또 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라든가, 이런 많은 주변국에 일어난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좋은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 혼자 사는 거 아니고,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의 그런 그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공적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주변 관계를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성전 건축은 이미 본질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방법을 할 건가,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이 국가도 경영하고 가정도 경영하고 그리고 또 기업도 경영하는 이런 지혜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외교 관계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의 왕 히람이 벌써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미 좋은 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왕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명하여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윗성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 기온샘 근처에 있는데, 제가 그 다윗 시대에 쌓은 성벽,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벽을 봤어요. 그런데 돌멩이 하나가 우리 봉고차 있죠? 봉고차 있잖아요? 돌멩이 하나가 봉고차만한 이런 돌멩이들이 벽돌이 수백 개, 수천 개가 깔려 있어요. 그 성벽에. 그리고 얼마나 돌을 정교하게 다듬었냐면 돌과 돌에 틈이 없어요. 돌과 돌에 옛날, 그러니까 3000년 전 그 성벽인데, 3000년 전 이 성벽인데 돌과 돌에 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돌멩이는 트럭만한 돌멩이 있죠. 트럭만한 돌멩이를 벽을 쫙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어요. 다윗이 쌓은 성벽이. 그 벽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사진 나오죠. 이 통곡의 벽을 보면 이게 다윗이 쌓은 성벽이에요.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딱 그쪽 한 벽만.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고 튼튼하게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이 돌멩이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두로왕 히랍이 보낸 돌멩이에요. 두로왕 히랍이 기술자를 보내서 깎았어요. 그러면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로마가 생기기 전에, 그 다음에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중해의 가장 패권 국가가 생기기 전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강대국 국가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 세계를 공용어로 사용됐던 그런 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강국도 두로와 시돈을 점령을 못했어요. 두로와 시돈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나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문명 국가였죠. 로마 이전에, 그리고 이 로마 이전부터 있었던 카르타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그리고 도시를, 문화를 만들었던 국가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애굽에서 4000년, 5000년 전에 애굽은 이미 엄청난 그런 그 석재, 돌멩이로 건물을 지은. 여러분, 저 이집트에 가보면 아스완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5000년 된 건물이거든요. 여러분,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5000년 된 거예요. 4000년, 5000년 된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동에는 이 돌로 하나의 그 문명과 건축물을 세웠던 그런 찬란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석재, 목재, 그런 건물들이 있는 강력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고, 지도상에 보면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말하면 베이루트, 바빌론의 베이루트, 바로 위에 북쪽에 시리아, 바로 그쪽에 있는 지역인데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워요. 근데 웬만하면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나라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 화친, 외교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사정을 했어요. 우리가 왕궁을 지으려고 하니까 돌멩이가 없다, 목재가 없다. 그러므로 두로왕 히랍에게 다윗 궁궐을 짓기 위해서 이 목재와 이 돌을, 기술자들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과 이 다윗이 그 지역에 농업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곡물을 그쪽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랍하고 다윗은 일찍부터 화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변 강대국가는 선량한 외교 관계를 맺으면 전쟁보다도 더 훌륭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싸움만 하는 게 무조건 능사가 아니에요. 싸움만 해가지고 뺏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선량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외교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아버지 다윗이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다윗과 두로왕 히랍은 무슨 관계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간단해요.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그게 사랑이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해 못하면 그때는 금이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 못했다. 딸이 아버지를 이해 못했다. 아내가 아버지를 이해 못했다. 그건 완전히 그 가정은 금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이해 못하고 아내가 남편 이해 못하면 그건 끝나는 거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서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을 사랑했다. 다윗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했다 이거죠. 그래서 목재와 석재를 바로 기술자를 다윗 왕궁을 짓는 데 보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을 때에도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이 명령은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쉽게 세우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자도 있고 당신과 같이 이런 훌륭한 석재와 목재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과 같은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협력하고 도울 테니 바로 백향목 목재와 석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재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돕겠고 그리고 그 대가로 바로 우리 대왕님께 우리는 공물을 보내겠습니다. 어때요? 해볼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로왕 히람은 해볼만 하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 베어가지고 주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필요한 곡물을 또 드린다고 하고 또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데 우리는 그런 기술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재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협상이에요. 협상이라는 건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미국만 건너가면 무조건 종전협정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냥 신경도 안 쓰잖아요. 대접을 안 해주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 국가인데 패권 국가로 대접을 해줘야지 미국도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높여줘야죠, 상대를. 아니, 아버지가 아들 높여주는 거 자기 영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 높여주는 거 이거 자기 영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눌러 깎고 말이죠. 제가 사실은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사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말 한마디도 서운하게 하고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50대까지만 해도 철이 안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 못했어요.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협상의 가장 깊은 핵심이 바로 뭐냐?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상대를 이해할 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높여줄 때, 이게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의 기본 원리를 솔로몬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깊이 있는 해석은 솔로몬이 얼마큼 지혜롭게 했느냐,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느냐, 이거는 뭐에 있어요?
재료에 달려있는 거예요. 재료에.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재료로 쓰고, 세계에서 돌을 다듬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썼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영화롭고 호화롭게 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충 짓는 게 아니라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가. 밑바탕에 재료가 좋아야 최고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원리는 다 이 원리예요. 뭐든지. 예. 7절 보면 7절 말씀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 레바논에 바다로 운반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을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밀가루와 기름을 줬어요. 1고루면은 도라목 깡통 2개입니다. 도라목 깡통 있죠? 이게 100리터가 들어가거든요. 이 100리터짜리 도라목 깡통이 이게 2개가 되면 이게 한 고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2만 고루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곡물을 거두어서 갖다 준 거죠. 12절. 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동맹을 맺었다 이 말이죠. 함께. 자, 이렇게 이 성공적인 그 외교 관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거라 레바논에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또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그러니까 징발을 해도 24시간 365일 1년 12달 계속 살게 한 게 아니라 3조를 만들어가지고 한 조가 가면 또 2조는 쉬고 집에서 이렇게 교대로 해서 노동력을 아주 최고의 극대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가정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3교대가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3교대 여기 아시죠? 자, 그 다음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